안녕하세요. 시를 바르고 빠르게 독해하는 법. 이제 오늘부터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사랑 노래를 할 거예요. 사랑 노래로 현대시를 먼저 하지 않고 고려가요인 가시리를 가지고서 시작을 할 건데요.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현대어로다가 해석된 거로 중학교 때 이 고려가요를 이 가시리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내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은 시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는 한 번만 제가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가 대평성대 날러는 어띠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가 대평성대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증질가 대평성대 셔론님 보내옵노니 나난 가시난 듯 도셔 오셔셔 나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잠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여기서 아가 나오잖아요. 요거 아래아예요. 왜 아래아냐? 아는 두 가지가 있죠. 아와 아. 요 위에 있는 아는 오른쪽에 붙이는 아입니다. 요 아는요, 예, 밑에다가 붙이는 아예요. 그래서 아래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아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발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래아는 원래가 아와 오의 중간음으로 발음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께서 이거를 창제하실 때 아와 오의 중간음이야. 그때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은 그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 아래아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아와 오 중간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세종대왕님 때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혜은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눈이 반짝반짝하죠? 자, 혜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감수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에 끝에 보면은, 예, 가거들랑 혼자 없어 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 노래를 제가 원래 잘못하는데 요거를 호와 하의 중간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표기 발음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이 아래아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예, 나중에 근대 국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들이 발음이 분화가 됩니다. 첫 음절에는 대부분 아루다가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음절부터는 오, 우, 으와 같은 것들로다가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있었어요. 요거는 자, 요거는 반치음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 가을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음절에서 아래아는 뭘로 다 됐어요? 예, 아 발음으로다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 음절에 아래아는 뭘로 바뀌었어요? 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음을 할 때 첫 번째 음절은 아로다가 좀 해주고요. 근데 현대어로 바꾸면 이거 버리고라고 해보면 버리면 돼요. 그죠? 버리고. 그래서 현대어로다가 이제 단어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어 발음으로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첫 번째 음절이니까 그냥 아로다가 해주고 두 번째 음절은 은하 우나 편의상으로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본문에 가보면은 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뭐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죠? 화자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화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런데 있고라고 하는 거, 이 it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높임이거든요.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이 화자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상이 누굴까요? 네, 님이에요. 그러면 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높임말을 쓰고 있죠.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높임말을 쓰게 되면 우리는 경어체라고 하거든요. 이 경어체는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 봤을 때 화자는 자, 여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떠나는 사람은요, 당연히 남성입니다. 여성이 떠나는데 이렇게 노래할 수는 없는가요? 할 수 있죠. 근데 예, 일반적이진 않죠. 대부분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화자는 여성, 대상은 님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상황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이별입니다. 자, 그러면 보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확인하고 있어요.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진짜 떠날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약간은 좀 애원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더러 어찌 살라고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뭡니까?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간절한 애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이별이니까 슬픔이겠고, 그러면서 뭔가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의 말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죠. 질척질척. 자,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 당신이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려워서 당신이 비록 나를 서럽게 하지만은 당신을 보내옵나니 가자마자 돌아오셔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 또는 사랑하는 자의 심리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는 떠나는 자의 심리. 여기선 떠나는 자의 심리를 좀 얘기를 할게요. 내가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은 당신이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 떠나는 사람이 서운하다고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남겨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채인 사람이야. 그런데 차고 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고 가는 놈은 뭐라고 하지? 웬만해가지고서는 미안할 거예요. 미안할 거야. 지도 사람이라면은, 그지? 미안할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싫어진 걸 어떡해? 그지? 그러면은, 그냥, 나 그냥 좀 쿨하게 좀 보내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떠나는 사람도. 그럴 때, 여자가 중내산에 매달리면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내산에 매달리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잘 되나 봐라. 이 XX야. 이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본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저 뭐야? 지 나 사랑한다면서. 근데 나한테 이 정도로까지 마음에 부담을 줘야 돼? 매달리는 이유가 뭐야? 나 때문이 아니잖아. 지 때문이잖아. 좀 쿨하게 보내주면 안 돼?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해? 기왕 보내줄 거면 잘 좀 보내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게 서운하다란 뜻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질린다 질려. 끝까지 질리게 하네 이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 거죠. 이런 정 떨어짐이 생기면은 언젠가 다시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떠나는 님의 마음, 그런 님의 마음을 이 고려의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 떨어지면은 두 번 다시 안 올 거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지고 떠나도록 굉장히 현명한 이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뭐냐? 이별을 할 때는 정 떨어지게 하지 말자.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고려의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가시리의 여인은.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을 합니다. 나를 비록 서럽게 하는 님이지만 그 님을 보내옵나니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태도는 뭘까요? 이 화자의 태도는 슬픔을 참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떠나는 자, 남아있는 자, 어떠한 마음들일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걸까? 이 얘기를 조금 더 논의를 진척시키겠어요. 왜냐하면은 사랑 노래를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왜 이래야 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랑 노래를 좀 더 쉽고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다른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가시리의 그러한 태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었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자, 이 여인은요, 이 화자는 전혀 가시리의 여인보다도 더 쿨합니다. 자, 가시리의 여인은 뭐 진짜 갈 거야. 너 가면은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죠. 그죠?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는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있지만은 진달래꽃의 여인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자기 감정을 잘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나를 보기가 역겨워? 그래, 그럴 때는 나는 너 아무 말하지 않고 보내드릴 거야. 보내줄게. 아니, 그걸 넘어서서 저 영변이라고 하는 아주 진달래꽃으로다가 유명한, 지금은 북한의 그 뭐죠?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자, 영변의 약산, 그 진달래꽃을 내가 한아름을 따다가 너가 가는 길에 뿌려줄게. 오히려 잘 떠나라 라고 송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환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잘 가, 잘 가. 진짜 잘 가. 라고 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꽃다발까지 한다라는 거 아니라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차라리 밟고 가, 이 새끼야. 응? 밟고 가도 돼. 이런 식입니다. 예. 여기서 이 꽃이라고 하는 거는 뭐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나를 잘근잘근 밟듯이 밟고 가도 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가도 나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여자 독한 여자 맞습니까? 예, 맞아요. 독한 여자 맞아요. 그런데 나의 결기, 나의 오기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뜻입니까? 그걸 위해서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이별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은 끝까지 사랑해입니다. 네가 떠나니까 나도 끝이야. 이거 아닙니다. 너는 떠나지만은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를 잊을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별 노래를 쓰는 것이지 결코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디 끝까지 너를 사랑해가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없어. 근데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어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아까 가시리에서 잠깐 얘기했죠. 떠나는 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라.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게 데이트 폭력, 뭐죠? 데이트 살인? 안 만나준다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쫓아가가지고서 죽이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한테까지도 몹쓸 짓을 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시 한 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이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 번 없이 살아온 인간들입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날 때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그걸 여태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해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대방에게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델로라고도 하고 오셀로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이 오셀로는 자신의 아내인가요? 결혼할 여자였나요?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자, 데스데모나일 거예요. 예. 그런데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치솟아 오르는 그 분노,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자, 그런 감정들이 아무리 시를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절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는 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아니 그거라도 안 된다면 그래 좀 질척질척하자 그래. 응? 몇 번 찾아가서 깽판도 부리고 좀 술도 좀 먹고서 동네에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도 좀 지르고, 응? 그렇게 한다. 그래 그것까지 인정하자. 근데 왜 죽이냐고. 개또라이야? 그건 진짜 아니지. 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딴 데로 새 가지고서.
자, 어쨌든 데이트 폭력 살인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떠나는 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결정판입니다. 내가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자, 그 다음 작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님의 침묵입니다. 제가 견강부회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떠나는 사람의 마음, 남아있는 자의 마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뭐라 그러죠? 하나의 일반적인 심리, 보편이란 말과 일반이란 말을 엄밀히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요. 저는 보편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심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님의 침묵 너무나 잘 알죠. 잠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면은 이 님의 침묵을 지금부터 정독을 좀 합니다. 시작. 자, 정독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님의 침묵 중에서 굉장히 압권인 부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독해를 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난해했었어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자, 깨치다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박살내다.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사랑을 깨뜨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박살내는 겁니다. 사랑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요, 눈물을 흘리기만 한다면, 이별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슬퍼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사랑을 깨뜨리는 거래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한용운님의 다른 시를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자, 뒷부분은 읽지 않을게요. 뒷부분은 이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예, 오늘 사랑 노래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요 구절에서 저는 아까 한용운의 요 님의 침묵의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별할 때에 우리가 갖는 그러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슬픔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왜? 이유는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풀어볼게요. 이별할 때 울어. 이별할 때 눈물을 흘려. 슬퍼해.
누구를 위해서? 나같이 훌륭하고 나같이 예쁘고 나같이 잘생기고 나같이 참으로 괜찮은 년을 떠나는 너가 정말로 불쌍해. 나 같은 사람 두 번 다시 못 만날 건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떠나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너가 불쌍해 보여. 그래서 슬퍼하는 거야? 절대 아니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애원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애원하고 붙잡는 거라는 겁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나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나중에는 위대한 이타심을 낳게 돼요. 다시 말해볼까요?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나의 곁에서 모든 것을 까진 아니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웃어주었던 것,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있었던 것, 아이가 주었었던 위로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헐벗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의 근본적인 거는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어떠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이타심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또 사랑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자고요. 떠나보낼 때 떠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우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홀로 있어야 되는 차인이 아니라 차인인가요? 예, 차인.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는 건데 상대방한테 내가 지나치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용운 선생님 말씀대로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 뭐예요? 스스로 여태까지의 나의 사랑을 모두 다 가짜였다고 깨뜨려버리는,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낼 때 끝까지 떠나는 놈 마음 편하게, 떠나는 년 마음 편하게 보내주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도 못 참겠어. 자, 그런데도 못 참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려가요를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5번. 서경별곡입니다. 네, 빠르게 읽어볼게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쇼울이 마르는 닭군대 아질과 닭군대 소형경 고의 말은 여의물은 아질과 여의물은 질산배 발이시고 괴실한데 아질과 괴실한데 우러금 존리노이다. 하나만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영어보다도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핵심만 현대어로다가 바꿔가지고서 얘기를 해줄게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평양이에요. 평양이 고려
제2수도였죠. 그걸 얘기합니다. 평양이 서울이지만 터를 잡은 곳 이 작은 서울인 평양을 고해말은 괴요말은이에요. 사랑하지만 여희물은 이별하기보다는 내가 짜던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며 울며 따라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뜬 끈이야 그치리이까 지문해를 천년을 외롭게 홀로 살아간다 한들 신이 뜬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요 앞에 부분은 여성 화자가 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뒷부분은 남성 화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여성 화자가 부르는 노래 뭐냐? 내가 이 평양에 터를 잡고서 이 내가 사는 이 서울을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과 이별을 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이 내가 하던 일, 길쌈을 하던 것마저도 나의 생계수단마저도 다 버리고 당신이 나만 사랑해 주신다면 괴실한데 울며 울며 쫓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화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리고 있죠. 그러자 이 부분은 남성화자입니다. 아, 야야야, 오빠 믿지?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지 말고. 자, 봐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깨지겠지, 그지? 그렇지만은 그 깨진 구슬들을 이었었던 긴 끈, 목걸이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끈이 어떻게 될까?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그렇지, 안 끊어지지. 그치지 않겠지, 그치? 안 끊어질 거야. 지문에 내가 1000년 동안을 외롭게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를 향한 믿음은 또는 너에 대한 믿음은 내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은 여자가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 끝까지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야야야 오빠 믿지? 오빠 믿잖아, 그지? 오빠가 1000년 만년 지나도 너에 대한 믿음은 오빠가 배신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성화자가 마지막 3년을 노래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죠.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아까 서경이라고 했어요. 서경은 평양이고요. 평양에 뭐가 있어요? 대동강이 있죠. 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이제 이별을 하는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대동강입니다. 자, 근데 배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 오빠가 이 강을 건너서 떠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 화자는 사공, 배를 띄운 사공을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가시, 네각시라고도 해석하고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네가시, 각시가 럼난디, 바람난 줄 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도 하고요. 네 가지 것이 주제 넘은 줄 모르고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후자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멸배에, 녀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여기서 녀다가 나왔어요. 녀다라고 하는 거는 네다와 같은 말입니다. 네다는 가다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배에 연진다. 얹었느냐 사공아. 누구를? 우리 오빠를. 우리 오빠를 네 가지 게 주제 넘게 왜 우리 오빠를 네 배에다 태웠냐 이렇게 사공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오빠한테 해야 되는데 사공한테 화풀이 하고 있어요. 이 사공 무슨 죄입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건데 예, 괜한 돌을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보죠. 대동강 건너편 고지려. 고지려는 곧을 여가 되겠죠. 이 곧은 꽃입니다. 꽃을 배 타 들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그 건너편 꽃을 꺾을 것입니다. 꽃을 꺾는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이에요? 여인을 사귄다 이런 의미겠죠. 바람 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화자는 지금 이 떠나가는 이 남자 오빠 믿어 못 믿어? 못 믿지. 그런데 오빠 대동강 건너편에 가면은 거기서 또 딴 여자 만날 거잖아요 개새끼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속으로는. 그치?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은 이 남자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오지. 응? 솔직한 게 죄야. 경솔한 솔직함은 죄악이라고.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게 다 좋은 거냐? 천만에 살아보면 안 그래. 20대 때 패기로울 때는 그게 맞지만은 내 나이 40 넘어보니까 절대로 안 그렇더라. 경박한 솔직함보다는 약간은 배려 있는 거짓이 더 현명해. 자, 어쨌든지 간에. 이게 여자의 속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빠와 말싸움밖에 안 되고요. 그죠?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하고 오셨어요? 1시간 후에 오셨습니다. 아, 네. 아, 상담을 났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릴게요. 뭐냐? 자, 사랑한다면 이별할 때 쿨하게 헤어져라. 그래야지 떠나는 놈 미련이라도 남는다. 욕하고 싶으면은 딴 놈한테 차라리 가서 욕해라. 술 먹고 다른 데 가서 널브러져라. 전봇대를 걷어차면 발이 아프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고려 여인들, 전통적인 우리나라 여인들,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이제 알겠죠? 이게 사랑의 정석이에요. 경박하게 솔직해지지도 말고요. 경박하게 질척거리면서 매달리지도 말고요. 그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상대방 위한 거 아니라고. 나를 위한 거를 갖다 왜 상대방한테 강요하느냐고. 추하게. 자, 오늘 사랑 노래 첫 번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동맨이었습니다.